여러분, 요즘 누가 나이 들면 무조건 놀아야 한다는 말 듣고 좋아합니까? 저도 한때는 그 말이 그렇게 달콤하게 들렸지만 막상 현역에서 은퇴하고 놀아보니 행복은커녕 공허함하고 외로움만 저를 찾아왔습니다. 무턱대고 쉬다가 오히려 몸까지 망가져서 자식들에게 걱정만 안겨주는 분들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오늘은 그냥 놀이로 포장된 노년의 가장 큰 함정을 파헤치고 늙어 죽을 때까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현역 노년의 비법을 시원하게 알려드릴 테니 이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평생 일터에서 책임감 있게 살았던 제가 은퇴하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사라졌을 때의 그 막막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밥 먹는 시간 빼고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게 되는 그 텅 빈 기분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처럼 겪어본 사람만 알 거예요. 내가 사회에서 인정받던 역할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면서 스스로가 점점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느낌을 저 역시 숨길 수 없었습니다. 푹 쉬라는 말에 속아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오히려 우울해지고 활력을 잃어버리는 상황을 제가 주변에서 너무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여러분께는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쉬는 것은 잠깐의 휴식일 뿐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동네에서 막걸리 마시는 무의미한 소일거리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동네 주변에서 장기를 두거나 심심하면 막걸리나 마시면서 지나가는 사람들만 쳐다보는 일은 이제 그만합시다. 그런 것은 일을 하면서 잠시 쉬는 날에 즐기는 진짜 휴식이지 은퇴 후 매일 할 본업이 될 수 없음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무의미하고 소극적인 놀이는 잠깐의 심심함만 달래줄 뿐 장기적으로는 우리 정신 건강에 해가 되고 흘려보낸 시간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남는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는 홍 사장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돈도 꽤 벌었던 홍 사장님은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었어요. 이제 발 뻗고 놀아야지라는 말만 믿고 모든 일을 접고 2년 동안 놀기만 했었지요. 처음에는 골프도 치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면서 즐거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목적이 사라지자 급격히 기력이 떨어지고 밤에 잠까지 설쳐서 몸이 망가진 실제 일화를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결국 홍 사장님은 병원에 실려가서 의사 선생님께 이런 단호한 충고를 들었다고 합니다. 몸은 쉬는데 뇌가 썩고 있습니다. 다시 일을 하셔야 삽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쉬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 쉬는 건 좋지만 뇌까지 쉬면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돈 버는 일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규칙적으로 나가서 몸을 쓰고 머리를 쓰는 활력을 만드셔야 삽니다. 이 의사의 충고를 통해 단순 휴식이 능사가 아님을 저는 여러분께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은퇴 직후 3개월 정도는 평생의 피로를 푸는 재정비 휴식 기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나의 새로운 일이나 가치 있는 역할을 찾아야 하며 그게 바로 당당한 노년의 행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팔팔하게 살고 싶다면 이를 고통이 아닌 규칙적인 건강 유지 활동으로 봐야만 합니다. 자산이 수십억이 있어도 아침에 일어나 할 일이 없어 방황하는 노년의 모습은 결코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돈은 많지만 쓸모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불행이 얼마나 큰지는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노년에 잃어버린 자존감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돈이 아닌 내가 하는 작은 일에서 오는 성취감뿐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억지로 쉬는 사람은 오히려 더 빨리 늙고 더 빨리 아픕니다. 이제 쉬어야지 하고 누워만 있으면 근육이 줄어들고
근육이 줄면 뼈가 약해져 쉽게 다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은퇴 후의 일은 큰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활력을 얻는 보약임을 강조하며 여러분이 일에 대한 부담감을 덜도록 저는 돕고 싶습니다. 남들보다 여유 있는 사람들의 겸손한 품격이 필요합니다. 노후 준비가 잘 되어서 당장 생계 걱정 없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여유를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지혜입니다. 겉으로 티내는 행동은 결국 스스로의 평판과 품위를 깎아내립니다. 주변에는 하루라도 일을 쉬면 생활이 힘든 이웃들이 많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편안한 놀이가 생계 때문에 애쓰는 이웃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남에게 티내지 말고 조용히 즐기는 놀이의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노후 준비가 잘 되어 누가 뭐래도 놀면서 지낼 사람들은 그 여유를 굳이 남들에게 티내지 마세요. 화려한 과시보다는 도서관, 평생교육, 조용한 봉사 등 내실을 다지는 활동에서 만족을 찾아야 합니다. 진정한 만족은 삶의 질을 높이는 조용한 놀이를 통해 스스로 찾을 수 있습니다. 선배님은 노후 준비가 잘 되어서 부럽습니다. 매일 노신이 얼마나 좋으세요? 아닙니다. 저는 나이에 맞는 가벼운 일들을 조용히 찾고 있습니다. 쉬는 건 쉬는 날에나 하는 겁니다. 저는 형편이 안 돼서 매일 일을 합니다. 부럽습니다. 저는 형편이 되더라도 계속 일할 겁니다. 사람이라면 어떤 형태로든 할 일이 있어야 삽니다. 노년에 쉬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무조건 놀아야 하는 의무로 착각하는 순간 놀이는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우리는 그 의무를 깨고 나이에 맞는 가벼운 일을 찾아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결론을 저는 여러분께 단호하게 제시합니다. 은퇴 후에도 생계 때문에 폐지수거, 단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대다수 노년층의 절박한 현실을 우리는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의들에게 그냥 놀아라는 말은 배부른 소리일 뿐이며 하루라도 일을 해야 굶지 않는 절박한 상황에서는 놀이의 행복 따위는 논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롭더라도 이웃의 어려운 사정을 외면하고 과하게 놀아 티를 내는 것은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서의 자세가 아님을 저는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여유가 있다면 오히려 조용히 나눔이나 봉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길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던 그래도 나는 무조건 놀면서 노후를 보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남들이 눈치채지 않게 조용히 노시면 지혜로운 판단일 겁니다. 노후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은퇴 후의 가벼운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모아둔 남은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이자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버는 돈은 적어도 그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면 연금이나 저축은 건드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를 통해 자산을 지키는 지혜로운 전략임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 일하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는 시선을 스스로 버려야 합니다. 자식에게 짐 안 지려고 스스로 벌어쓰는 당당함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자랑이자 품격임을 저는 힘주어 말하고 싶습니다. 젊은이들과 경쟁할 필요 없이 나의 경험과 연륜을 활용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아 당당하게 현역으로 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존경을 받는 길입니다. 아이고, 제가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려니 자존심 상합니다. 이웃집 철수 엄마, 나는 일하는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벌어서 내 용돈 쓰는 게 뭐가 창피합니까? 그래도 자식들이 안쓰럽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스스로 돈 벌어 쓰는 부모를 자식이 왜 안쓰럽게 생각합니까? 오히려 우리를 존경할 겁니다. 여러분, 본인이 생계형 노동이 필요한지 아니면 의미 찾기 활동이 필요한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할 일을 찾는 것이 놀이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저는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할 일을 찾고 계십니까? 돈을 버는 일이든 가치 있는 활동이든 지금 나의 계획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쓸모 있는 역할을 가진 사람은 절대 늙지 않습니다. 동네 장기판 대신 재능 기부의 쾌감을 느껴야 합니다. 무의미한 소일거리 대신 우리가 평생 쌓아온 경력이나 지식을 활용하는 재능 기부 활동을 대안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작은 재주가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되는 짜릿한 쾌감을 여러분은 느껴봐야 합니다. 컴퓨터를 잘 다룬다면 동네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살림을 잘하면 반찬 만들기를 알려주는 등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야 합니다. 봉사활동은 남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강력한 자존감을 선물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고립감을 해소하는 최고의 자기 투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정기적인 봉사 일정은 아침에 일어나게 하는 규칙이 되어 무기력한 생활을 막아줍니다. 봉사 날짜가 곧 삶의 활력 스위치가 되는 메커니즘을 여러분은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손주는 나의 심심함을 달래주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손주를 돌보는 것을 나의 심심풀이로 생각하는 순간 자식에게 부담을 주고 관계가 꼬입니다. 손주는 나의 장난감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손주에게 무엇을 해줄까가 아니라 내가 가진 지혜 중 무엇을 전달해 줄까라는 현명한 멘토의 역할로 전환할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정해진 규칙과 시간 안에서만 교육의 영역으로 돌봄을 승격시켜 자식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되찾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어머니, 혹시 오늘 오셔서 아이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얘야, 나는 오늘은 동네에서 무료로 컴퓨터 가르쳐주는 봉사활동이 있단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에 너희 집에 갈게. 아, 네, 어머니 바쁘시군요. 알겠습니다. 내가 바쁘고 가치 있는 활동을 할 때 자식들은 나를 더 존중합니다. 돈도 안 들고 가치도 있는 활동 목록을 저는 여러분께 제시합니다. 동네 공공시설 안내 봉사, 경로당 한글 교육, 무료 강연 참여 후 후기 작성 등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쉬운 방법들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은퇴 후 할 일을 찾지 못하면 자연스레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혹시 자식에게 하루에 몇 번이나 전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자식들도 자기 몫의 삶의 무게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들의 독립된 삶을 존중하는 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의존은 사랑이 아니라 부담임을 우리는 단호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평생 따로 일하다가 갑자기 24시간 붙어 지내는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를 나의 심심풀이 친구로 생각하고 모든 여가를 함께 하려 하면 둘 다 지치고 숨막히게 됨을 저는 경고합니다. 부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각자의 독립된 공간과 시간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남편은 자신의 할 일을, 아내는 자신의 할 일을 찾아 서로에게 적절한 거리를 두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동거래는 품격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은퇴 후 부족한 돈 때문에 자식에게 손을 벌리거나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이 인간관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행동임을 저는 경고합니다. 돈이 많든 적든 내가 벌어 내가 쓴다는 당당함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중요한 품격임을 역설하며 재정적 독립이 곧 관계적 독립임을 여러분은 명심해야 합니다. 아이고 영감. 오늘 하루 종일 뭐 했어요? 나랑 같이 시장에라도 가지. 여보, 나는 오늘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환경 미화 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은 좋아하는 뜨개질 모임에 다녀오세요. 아니, 같이 놀아야지. 왜 나 혼자 놀라고 합니까? 우리가 각자의 할 일을 존중할 때 저녁 시간이 더 즐거워질 겁니다. 좋은 관계는 자주 만나는 밀도가 아니라 서로 의지하지 않고 존중하는 주도권에서 나온다는 결론을 저는 여러분께 제시합니다. 내가 스스로 할 일을 가지고 당당할 때 자식과 배우자가 나를 더 존중하게 된다는 지혜를 깨달으십시오.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비싼 보약이 아니라 규칙적인 움직임과 생각하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은 일이 뇌를 계속 깨어있게 하는 최고의 약임을 저는 강조합니다. 하루 2시간에서 3시간, 일주일에 3일에서 4일 정도 동네 편의점에서 물건 정리하기, 아파트 관리실에서 잡무 돕기 등 쉽게 구할 수 있는 가벼운 일들이 오히려 몸의 활력과 긴장감을 유지시켜준다는 실제 사례들을 여러분은 찾아보아야 합니다. 은퇴 후 일을 다시 할 때는 월급이나 직급이 아니라 나의 건강과 재미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젊은이들과 경쟁할 필요 없는 틈새 역할을 찾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지자체나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시니어 일자리가 돈보다 사회 참여와 규칙적인 생활이라는 더 큰 가치를 준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은퇴 전의 일은 돈이 목적이었지만 은퇴 후의 일은 오늘도 해냈다는 성취감이 목적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서도 자부심을 느끼고 그 성취감이 다음 날을 기대하게 만드는 활력이 됨을 저는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스스로 벌어온 돈으로 밥 한 끼를 사 먹거나 손주에게 용돈을 줄 때 느끼는 당당함과 뿌듯함은 그 어떤 놀이의 만족감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솔직히 돈 때문에 일하는 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갈 곳이 있다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마시는 커피는 맛이 다릅니다. 집에만 있으면 무기력했는데 매일 3시간씩이라도 나가서 일하니 오히려 몸이 가뿐합니다. 일하는 재미가 큽니다. 젊은 친구들이 나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니 뿌듯하고요. 건강을 위해 근력 운동이 필수이듯 가벼운 일은 우리의 정신 근력을 유지하는 운동과 같음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동시에 잡는 일 더하기 운동의 황금 조합을 우리는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노후가 넉넉했던 박할머니 가명, 72세가 나이 들면 놀아야지라는 말에 속아 모든 사회 활동을 접고 여행과 취미에만 몰두한 일하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놀다 보니 삶의 중심이 무너지고 공허함에 빠지자 불안과 초조함으로 밤잠을 설치게 된 과정을 저는 옆에서 지켜보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가진 돈은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무기력이 박할머니의 삶을 갉아먹기 시작했고 놀이가 더 이상 즐겁지 않고 고통으로 변한 현실을 박할머니는 저에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할 일이 없어진 박할머니는 결국 자녀의 결혼 생활, 육아 방식에 과도하게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자녀에게 의존하다가 결국 자녀들이 그를 피하게 된 현실은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엄마, 제발 며느리 지혜 일에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널 사랑해서 하는 말이지. 내가 할 일이 없으니 내 걱정이라도 해야지.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사세요. 저는 제 인생이 있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정작 가족 누구도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는 극도의 고립감을 느낀 순간을 박할머니는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논다는 것이 초래하는 가장 슬픈 결과는 바로 가족과의 단절이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저에게 뼈아픈 후회를 고백했습니다. 그때 누가 놀아라고 했을 때
차라리 동네 관리소에서 청소라도 할 걸 그랬다는 박. 할머니의 고백을 통해 저는 강렬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작은 역할의 소중함을 뒤늦게 깨달은 박 할머니의 아픔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놀면서 흘려보낸 시간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남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금이라도 나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절박함을 저는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박 할머니의 뼈아픈 실패를 거울 삼아 여러분은 지금부터 당장 작은 일이라도 가치 있는 활동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현명한 일 찾기의 3가지 원칙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돈은 적어도 괜찮습니다. 월급보다 규칙적인 생활과 사람 만나는 기회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둘째, 몸에 무리는 주지 마십시오. 하루 3시간, 주 3일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가볍게 시작해야 합니다. 셋째,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평생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주민센터의 시니어 일자리 정보나 동네 이웃, 돕기 모임에 자신의 재능을 등록하는 등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쉬운 방법들을 찾아보십시오. 은퇴 후 가장 큰 만족감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느낌에서 온다는 점을 저는 따뜻하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봉사가 남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결국 스스로의 행복을 위한 나눔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봉사, 가벼운 일, 취미 활동을 조합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는 현역. 노년 루틴을 짜도록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남들에게 티내지 말고 조용히 놀아라는 최종 권고를 드립니다. 남들보다 여유가 있어 놀면서 지낼 수 있는 분들은 그 여유를 굳이 남들에게 드러내지 마세요. 이웃에게 상처 주지 않고 조용히 내실을 다지는 취미나 공부를 즐기십시오.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티내지 않고 조용히 놀면서 규칙적인 봉사 활동이라도 하세요. 이것이 바로 자식과 이웃에게 짐이 아닌 존경을 받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내가 바쁘고 내가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 때 자식들은 부모를 안심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절대 놀면 안 됩니다. 대신 나이에 맞는 일을 찾아 당당하게 사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저는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냥 놀기는 독입니다. 현명한 노년은 늙어 죽을 때까지 나이에 맞는 일을 찾아 스스로의 삶을 주도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본 당신은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망설이지 마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가치 있는 활동이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당신은 아직도 이 세상에 빛나는 현역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